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전파보다 못 거뒀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서 써갖고 다닙니다. 이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낸 다른 나라들이 속속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 코로나 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렇지 못한 데다가 당장 백신 수급에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던 홍남기 직무대행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저께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2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버렸어요.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그럼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재해주세요. 들으세요. 정부를 믿어달라라는 게 어제 홍남기 직무대행의 말이었는데 백신에 대해서 글쎄요, 국민들은 아직도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아하, 조금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소식들을 들려왔는데 새로운 자막부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직무대행이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결국 들어오지 못한다. 또 한번 볼까요? 2분 도입이 어렵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정부도 상반기에 2천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이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좀 했네요. 참 하루 만에 이게 정부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 일정에 변함이 없다. 정부를 믿어달라. 또 가짜뉴스 속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하루가 지나서 오늘 좀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지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모더나 CEO하고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원래 2천만 명분을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2천만 명분을 원래 3분기에 하기로 했는데 당겨서 2분기에 일단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따르면 이 모더나가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 부스터샷이라는 걸 통해서 5월과 7월 달에 1억만 명분을 추가로 미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더나가 1억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함에 따라서 실제 외국에 수출할 물량 자체를 다 뒤로 미룬다는 이제 발표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던 2분기에 2천만 명분이 3분기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국이 어쩌면 자국민들을 위해서 세 차례나 지금 마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분기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일단 2분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2천만 명분이 3분기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우리가 당초 얘기했던 한 2천만 명 정도에 되는 지금 이 접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공언했던 11월까지 국민의 한 70%를 맞추는 집단 면역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근본적인 계획에도 지금 어긋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도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즉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노력도 이런 것들이 눈앞에 예를 들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2천만 명분이 못 들어온다고 확인을 해주니까 과연 정부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총리 직무대행의 입에서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했다는 면에서
국민들도 뭔가 좀 여러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썩내다가 오늘 입장이 바뀐 것은 더 이상 이제 말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요즘은요, 배달앱이나 이런 게 활성화된 뒤로는요, 배달앱 정도 저런 거짓말 못 합니다. 음식 언제 옵니까? 그러면 곧 갑니다. 계속 이렇게 못 버티거든요. 다 뜹니다. 언제 주문이 접수됐고, 실제로 어떤 단계인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야당이 끝없이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입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하는 말이 와도 피상적인 자료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희망 섞인 그런 답변들만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꼭 백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부의 어쨌든 계획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결국 도모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국산 백신의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국산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까지 우리가 3상을 마치기 참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였습니다. 외산 백신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국산 백신의 개발에 성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11월이라는 집단 면역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부정당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내년까지 소상공인들이 경제 타격을 입어가면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인데 올 초에 제가 지하철역에 가보면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이런 홍보성 문구가 도배된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신 공급에 대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총리 직무대행이 수급이 어렵다. 2천만 명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좀 화면을 같이 볼게요. 지금 스가 일본 총리가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인데 아까 정진석 의원의 어제 발언 말 조합해보면 결국 일본은 화이자 대표와 통화를 해서 1억 명분,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게 좀 우리와 비교가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현재 그 백신 접종률이요. 저희가 이제 그 상당히 OECD 중에서도 뒤에서 이제 그 세네 번째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100위권 밖으로. 근데 유일하게 아마 일본보다는 좀 이게 접종률이 앞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 확보를 계기로 오히려 이게 일본한테도 역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우려가 앞서고요. 실제 그 백신 외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생명, 신체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또 백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저는 우리가 K방역 하면서 이게 백신 후진국이 왜 됐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너무 이게 K방역에 도취돼서 자화자찬만 했지. 뭔가 이게 절박감을 가지고 확보하려는 이런 이제 그 절박한 노력이 없었다. 너무 이게 안이하게 상황을 인식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이번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백신 확보 돼야 되고요. 반드시 이게 그 해서 약속대로 이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총력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윤 대변인, 제가 그래서 지금 일본과 우리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 현황 비교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백신 1차 접종률은 일본보다도 높긴 합니다. 물론 누적 확진자 수가 일본이 우리보다 5배 정도 가량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화이자 확보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났고 실제로 스가 총리가 외교를 통해서 전 국민 접종 가능 수준까지 백신을 좀 맞춘 거 아니냐. 그럼 일본에게도 추월당하는 거 아니냐. 좀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좀 불안감이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뿐만 아니고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 소위 말해서 이제 환태평양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제 백신을 늦게 시작한 것이 맞죠. 예, 맞고 또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은 진단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이제 방역의 일반적인 방법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이 저희보다 상당히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예, 낮고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은 그 자체의 문화도 있고 또 행정의 비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우리나 이제 지금 백신의 수급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많이 늦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모더나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제 당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연말까지 우리 인구의 한 70% 정도, 한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면은 국민 방역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정도를 해내는 데는 지금까지는 이제 수급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한 1,2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2,400만 명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혹시 이제 그 수급이 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자국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이제 부스터샷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수급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부 같은 국민의 건강을 놓고 이제 백신에서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성현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네. 중간중간 다 끊어서 볼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본과 우리가 백신 외교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차이가 나면 국민들은 홍남기 지금 직무대행 얘기하는 것처럼 2천만 명분 좀 원래 들어올 것도 상반기에 안 들어오고 좀 국민적으로는 좀 불신임 생기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어서요. 모더나가 이제 3분기 들어올 걸 2분기로 당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라도 예. 상반기 중에 1,200만 명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2,400만 명 추가로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백신의 3연 초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백신을 일단 꼬아오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퍼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먼저 화면을 좀 볼까요?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긴급히 빌려온 뒤에 국내에서 위탁 생산해서 나중에 되갚는 방식, 이거를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 백신 접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통화 스와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외환을 빌려와서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외환이 남아돌 때 다시 갚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백신 스와프라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야당이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라도 빨리 백신 확보해라 할 때 그때는 정부가 별로 시큰둥하게 듣다가 이번에 스가 일본 총리가 이제 미국을 가면서 화이자 이 CEO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6천여 번을 확보를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런 미국 방문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5월 달에 하는데. 6천 회분이라고 하고 1억 회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수하고 이제 획은 다른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을 방문하면 이 빈손으로 가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미국 측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자국 이 보유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거의 6억 회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맞추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예 허가조차 받지 못했어요. 다 지금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라도 빨리 좀 빌려와서 지금 이제 이 모더나가 지금 2분기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통령이 올 때 뭔가 이제 선물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과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원래는 이 백신을 지금 봉쇄를 하다가 지금 멕시코와 인접 국가한테는 이 수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이게 들어오는 거, 이민자들 들어오는 게 여기 상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변국한테는 이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 수합을 하자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8월 달부터는 모더나에 대해서 국내에서 대리 생산을 아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위탁 생산. 그렇죠. 위탁 생산을 가능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모더나를 미국 측에 주고 미국 측이 현재 남아있는 안 쓰는 백신을 우리가 빨리 좀 가져와서 2분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많은 숫자를 맞추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이게 소일코라도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애초에 이 백신 스와퍼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저희 야당에서 가장 외교 쪽, 그리고 대미 외교 쪽에 정통하신 분이 박진 의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분이 12월 27일에,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이런 제안을 했었을 때, 그 여당은 이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정부 측에서도 거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120일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전에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의 제안을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이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바로 이제 이런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 텐데, 저는 이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 미중 갈등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외교에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안 하던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게? 예. 그럼 미국도 뭔가 우리가 이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근에 쿼드 문제라든지 여러 안보 문제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에게 신뢰를 줄 만한 외교 행보를 보였느냐가 앞으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고, 실제로 얼마 전까지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전부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도 우리 거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대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성찰해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요, 이번에 그것부터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부대변인한테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지난 2월에는 선 백신 도입, 후 백신 변제, 그러니까 백신 스와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오늘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결국은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정부도 좀 불안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좀 많이 수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그 작년 그 연말에 그 야당 의원이 어느 정도 진지한 수준으로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정의용 그 현재 장관의 어떤 그 말을 보면은 아주 원론적인 그 차원에서 한미 FTA의 성격상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트렌드 그런 어떤 거래가 가능한지 이걸 검토한 어떤 그 답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급의 어떤 그 좀 뭐 급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그때는 그걸 안 했다가 지금 뭐 바꿨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변화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한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미국한테 이런 걸 얻을 때 과연 이게 백신 이외에 어떤 다른 외교적인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연말에 이제 서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어떤 동아시아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쿼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쿼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 것이고요.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백신이 급하지만은 상당히 좀 장기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어떤 이런 외교적 현안을 갖다가 백신에 모든 걸 다 거는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뭐 물론 외교는 이제 상호주의가 필요하지만 상호주의 플러스해서 이런 바이러스 이런 문제에서는 인도주의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협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금 자막에도 지나가는데요. 한번 다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제 불쑥 나온 정의용 장관의 백신 스와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저희가 또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신 수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더 클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서서 갖고 다닙니다. 이제는 방역으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1200만 분이 하려면 지금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공급됐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 그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하반기 분량분을 상반기로 당기려는 노력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외신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사치스러운 시간적 여유를 불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지연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의미를 퇴색시키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서 변호사님, 저희가 이게 좀 뼈아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 K 방역 있죠. 방역은 이제 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합니다. 방역은 이제 숫자라든지 이걸 전 세계에 비교해 보면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에 갑니다. 그러나 이게 방역은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희생하에 또는 이제 비정규직들의 눈물과 희생하에 이루어진 작은 이게 전투에 불과한 거예요. 예. 방역은 이게 일개 전투입니다. 방역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 코로나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완전히 집단 면역, 백신을 통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 부분이 세계의 가장 후진국, 100위 밖으로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작은 전투에는 이겼지만 그것도 이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들, 실업자들 이런 게 희생하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너무 이게 백신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너무 안일했다. K 방역에 도취돼서 자화자찬에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가 어려운 상당히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백신에 이렇게 후진국이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앞으로 잠시 지나가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호프집 4,000개, 간이주점 2,000여 개, 노래방 1,600여 개가 폐업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코로나로 얼마나 경제가 얼어붙었는지 소상공인들의 이 충격과 아픔은 얼마나 큰지 글쎄요, 이런 화면 하나로 쉽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홍남기 부총리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백신 외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인물을 백신 외교에 앞세우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 치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대통령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물론 저 해당 질문은 반도체 관련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 백신 특사론까지 나와서요. 일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백신 민간 외교의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큰 팬데믹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중세에 이제 이 패스트, 즉 흑사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있을 때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근데 이 팬데믹이 항상 있음으로 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상당히 바뀌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이 창궐을 하면서 우리 산업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당장 반도체가 지금 물량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즉, 예. 언택트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런 게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즉,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중요한 하고 또 가장 준비된 인력이 바로 저는 기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 세계 속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세계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을 잘 몰라도 삼성과 현대, LG라 그러면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국가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이 역량들을 이 중요한 시기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즉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아마 세계 질서가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세계 경제 순위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백신 확보에 있어서 그동안 삼성이 보여줬던 역량 같은 경우에 이 삼성이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확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즉 반도체를 통해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백신을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배터리나 그다음에 반도체나 이런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대법원 형이 확정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 차원에서라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 여기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평시 사항이 아니라 위기 전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 백신 특사를 위해서 사면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근데 앞서 얘기는 박범계 장관은 그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를 지렛대로 해서 어떤 백신 외교를 해보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아주 그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는 일과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일이 왜 같은 건가요? 삼성전자 기업이 할 일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야 할 벌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벌이 있는 것이죠. 그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 저는요, 사면을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게 반드시 저는 활용해야 된다 보는 게, 우리 역대 이제 과거를 보면요, 옛날에 그 서울 올림픽은 기업인에게 정주영 회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도 MBT 이건희 회장이 있죠. 사면에서 이제 저는 가장 1등 공신을 보거든요.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올림픽 유치라든지 이런 대위기에서 기업의 힘을 빌리는 게 저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어떻게 이재용이 갔습니까? 삼성이라는 법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결국에 오너가 외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지금 15개월째 구금돼 있는데 이번에 국가적 대체는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삼성은 반도체든 2차 전지든 투자를 하면 미국하고 상당히 좋은 딜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백신 수급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백신 특사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